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율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한번 말씀드렸던 다대 마린시티, 다대 거기 한전중공업 옛 그 공장부지, 다대포 공장부지에 이제 미니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건 이제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공공기업 협상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마린시티가 사실은 이제 자금난에 봉착해가지고 지금 뭐 상당히 어렵다고 지난달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상황이 더욱 악화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사업 자체가 좌초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입니다. 좀 안타깝죠. 이게 좀 서부산권 개발을 중심축으로 지금 박영민 시장이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렇게 좌초가 되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브릿지론을 만들어가지고 3,700억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산 다대포 개발 사업 했는데, 이게 이제 계속 그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가 한 400억 됩니다. 400억 되는데, 이게 뭐 지금 이자를 못 구해가지고 쯧쯧 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부동산 금융시장이 PF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꽁꽁 얼어붙어가지고 투자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걸 좀 타개하려고 이제 조금 이 상업지역을 줄이고 주거지역도 좀 변경을 하면서 했는데, 그건 또 공공성 축소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시의회에서도 제동을 걸고 나왔습니다. 이래저래 지금 뭐 애로운 이야기가 돼 있는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시행사가 지난 뭐죠? 이게 시행사가 HDS네요. 지난 2월 20일 이제 브릿지론 1차 만기 때 대주단 주관사 하나증권의 적극적인 중재로 이제 2개월 유예 확보를 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4월 18일까지 이자 충당을 위한 400억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힘들어진 이유가 이제 거기 시공사가 이제 그 제일건설입니다. 제일건설 호남 지역에 큰 건설을 해서 제일건설이 적극적으로 한 200억을 내놓겠다 이랬는데, 이 제일건설마저 지금 호남 대형 건설사가 속칭 이제 벌떼 입찰 관련해가지고 세무조사 압수수색 등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다 보니까 이거 제일건설도 지금 뭐 우리도 힘들다, 지금 애롭다 이래가지고 물러서버리는 바람에 지금 뭐 400억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대 마린시티 사업 참 큰 사업인데, 옛날 한전중공업 다대 부지에 17만 평방미터, 그러니까 5만 4천 평, 제법 크죠. 신도시급 이제 해양복합타운을 건설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이게 이제 박영민 시장의 최대 핵심 사업 하나인 동서 균형 발전, 그게 이제 다대 뉴 드림 플랜에 들어가 있는 민간 사업입니다. 민간 사업이고, 그게 특수 목적 법인이 HSD고, 시행 예공사는 이제 제일건설입니다. 그래서 HSD, 그러니까 이 특수 목적 법인 시행사입니다. 시행사가 프로젝트 파이낸스 앞서서 인허가 준비 단계,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럽니까? 이걸 브릿지론이라 그러지. 브릿지론. 제대로 들어가기 전 단계에 이제 브릿지론을 새마을 금고 2천억에다 하나증권, 교보증권, BNK 투자증권 뭐 이래가지고 1,400억, 제일건설 300억, 이래가 3,700억 브릿지론을 끌어당겼습니다. 당겼는데, 야, 이게 뭐, 그 지역은 땅값은 한 5천억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땅값을 좀 사고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추진을 하면 이제 PF가 일어나는 그건데, 지금 이제 그게 만만찮게 된 겁니다. 더구나 이제 브릿지론을 만들었던 5천억에 대한 이자 400억이 이제 첫 만기가 2월 18일입니다. 지난 2월 18일인데 그걸 못 냈죠. 못 내고 나니까 다시 이제 그걸 두 달 연기를 해가지고 2월 18일에서 4월 18일까지 했는데, 이걸 또 제대로 지금 돈을 한 푼도 만들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또 제일건설에서 200억을 내기로 했는데, 제일건설이 지금 세무조사 받고 상당히 좀 검찰 수사를 받는 바람에 손을 들고 나잡아진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비일비재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높아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안 좋다 보니까 더더구나 부동산 시세가 계속 떨어지고 부동산 경기가 지금 바닥이고 하니까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부산시가 이제 이 어려움을 타개하겠다고 공공기업 협상 방안에서 당초보다 일반 상업시설을 줄이고 준주거 비율을 많이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많이 짓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처음에 하고 완전히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그러고 이제 공공기여금도 1791억 원에서 1628억 원으로 163억을 줄였습니다. 줄이게 내겠다고 하니까 이제 시의회에서는 또 난리가 난 거죠. 아니 무슨 소리냐. 부산시가 왜 그 민간업자들 편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그 공공기여 협상 방식의 어떤 그런 틀을 음악으로 만들고 하느냐. 이런 뭐 상업 부지를 비율을 줄여가지고 오피스텔 그러니까 주거 비율을 높이는 그런 꼼수를 시가 앞장서서 해주느냐. 그래가지고 또 난리를 한바탕 했죠. 근데 사실은 거기에 보면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시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만한 게 그 시의회 제출한 내용을 대충 보면 한전융업 거기 부지의 중공업지역 17만 8천 평방미터를 준주거지역 그러니까 17만 8천 평방미터면 한 5만 2천 평 되죠. 5만 2천 평을 준주거지 15만 평방미터 한 3만 평 됩니다. 과 일반 상업지역 한 2만 6천이니까 한 7천 평 되죠. 변경한다. 이 중에 공동주택 용지에는 지하 2층 지상 48층 11개동 3,100세대가 들어선다. 뭐 이런 쪽으로 쭉 그 이야기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지난해 12월 시의회에 제출했던 협상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 공동주택 수와 업무시설 추가가 달라졌고 그 다음에 동수도 많이 달라졌다. 그 내용은 제가 쭉 그 글을 올려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해양복합문화용지 내 업무시설 1개동이 새롭게 포함되고 이렇게 완전히 틀이 바꿔진 겁니다. 그리고 업무시설에는 오피스텔 250실이 들어서면서 이제 청년 창업 오피스는 또 삭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용도 변경 토지 비율도 달라져가지고 준주거지역 비율은 75%로 75.9%에서 84.9%로 이게 10% 가까이 늘어나고 일반 상업지역은 24.1%에서 15.1%로 한 10%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이 토지 변경의 용도 변경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분 회사는 공공기여금도 이제 이게 일반 상업지역은 줄고 준주거지역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가가 이제 또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여금도 163억 기존보다 163억이 줄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상업지역이 이제 준주거지역보다 토지 가치가 높으니까 상업지역을 줄이기 위한 공공기여금이 축소되고 그 대신에 준주거지역이 늘어나면 오피스텔 같은 주거지역을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간업자 측으로 봐서는 실익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더구나 핵심 관광시설인 또 호텔 역시 또 줄였습니다. 관광숙박시설이 240실에서 200실로 생활형 숙박시설은 270실에서 250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좀 큰 틀에서 많이 벗어났다. 이래서 지금 시의회에서 지금 뭐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가지고 이거 보류됐습니다. 보류되다 보니까 뭐 더 지금 뭐 엉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4월 중순께 이제 이자 납입이 안 되면 사업 부지는 공매로 넘어갑니다. 공매 처분되는 거죠. 이 땅은 이제 완전 이제 넘어가게 되고 이제 민간 사업자가 손을 떼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걸 땅을 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좀 우습게 되는 거죠. 공공기여 방식으로 이제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좀 이 문제가 되고 공매가 됐을 경우에는 그 뒤에 용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돼버리고 하니까 참 깝깝하게 된 거죠. 그 400억 이 400억을 못 구해가지고 서부산 발전의 축이라 하는 달의 마주인 시티가 디폴트 위기에 처했다. 참 안타깝습니다. 독지가 있으면 좀 투자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박영준 시장의 큰 공약 중에 하나인 동서 간의 격차를 균형 발전을 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니까 박영준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중재를 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